네, 반갑습니다. Building AI Agent with Snowflake Cortex and Fastly Pipeline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Fastly AI의 전지환이라고 합니다. 어제 리허설 때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Fastly AI CTO이자 코파운더이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크래프톤이나 구글 같은 곳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이제 이런 AI, ML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이 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전다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일단은 저희 회사와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검토하다가 저희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세션에서도 굉장히 발표 잘 해주셨지만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의 가능성을 넘어서 그래서 엔드투엔드 AI 스위트로서 굉장히 강력한 제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의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구체적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Operationalize Full Spectrum of AI라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엔드-투-엔드 AI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학습과 모델의 관리,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서비스로 배포하고 자동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구현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 유수의 대학교들부터 LLM이나 젠 AI에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 있는 선두주자들, 그다음에 그 거대한 엔터프라이즈들까지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AI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중심의 사스를 서비스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고객의 대응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스의 고객 대응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 있는데 먼저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사스나 다른 이제 좀 더 컨슈머 중심의 제품들과 다르게 저희 베슬의 주요 사용자는 머신러닝 연구자들이나 엔지니어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실제로 파고 들어가야지만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커스터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mean time to respond라는 이제 지표가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 중심의 제품이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응을 위해서 뭐 제품의 이슈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찾아보거나 혹은 내부 제품팀에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되는 빈도가 비교적 잦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질문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요. 그래서 긴 응답 시간, 따라서 낮은 유저 경험으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인적 시간적 비용이 증가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제품팀의 엔지니어들 일부가 결국에는 이 서포트 로테이션에 참여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속도가 저하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LLM 기반의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컨셉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뭐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마찬가지로 이 장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기록을 기반해서 고객 개개인에게 개인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고 내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시간을 조금 더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민타임 투 리스폰드의 획기적인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유저의 제품 만족도 확보나 혹은 천 레이트의 감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내부 팀의 그 프로젝트 워크 시간 확보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처리 가능한 그 티켓의 효율이라든지 비용적인 절감 차원에서의 이점이 이제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요소에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굉장히 이제 하이 레벨 관점에서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아까의 이제 세션에서 드렸겠지만 결국에는 렉이라는 핵심 기술을 컨셉으로 하는 이제 세포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맨 왼쪽에 이제 엔드 유저가 있는 반면에 이제 중간에 그 서치 엔진, 소위 말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엘라스티서치 같은 서치 엔진에 미리 도큐먼트 관련된 문서들을 적재해 놓고 이제 거기서 생성된 이제 거기서 검색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LLM에게 이제 컨텍스트가 포함된 생성을 시키는 이런 플로우가 사실 가장 흔한 방식이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고 흔해 보이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잠깐이라도 이제 제품의 구현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영역, 그 도큐먼트를 서치 엔진으로 밀어 넣어서 정형화된 검색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챌린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데이터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모두 사실 고객의 그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좋은 클린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문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출처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식 문서, 웹사이트 형태의 문서일 수도 있고 PDF 파일일 수도 있고 내부의 코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채팅 기록들 혹은 슬랙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한 기록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소스에서 레그를 잘 하기 위해서 정제하고 파싱하고 그거를 서치 엔진에 적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데이터가 결국에는 비정형, unstructured 데이터예요.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푸실 때랑 그다음에 예제를 몇 번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 때랑 완전히 이제 공부를 하는 경험이 다르신 거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참고 자료 자체만으로는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맥락을 캐치해서 답변을 해야 될지 LLM의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심지어는 LLM의 성능이 충분히 받쳐주더라도 이 답변을 잘 캐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LLM에게 그 주어진 문맥에 맞는 컨텍스트를 잘 밀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를 밀어 넣어줄 때 단순히 텍스트 형태로 밀어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이 Q&A다라는 맥락에 맞게 밀어 넣어줬을 때 성능이 훨씬 올라간다는 특징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대로는 그냥 막 밀어 넣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환각 현상, 헐루시네이션이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희 목표가 이제 단순히 커스터머 서포트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 목표가 기술적인 상담일까? 혹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일까? 혹은 셀즈 대응일까? 사실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작 그 문제에 맞는 데이터는 지금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레그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겪으시는 데이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을 클린하게 만드는 과정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시간과 인적 코스트가 큰 과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신테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를 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의 뭐 웹사이트 공식 문서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 그 서포트 챗봇의 사람이 대답한 기록들 혹은 저희 내부의 기술 문서들 이런 다양한 문서의 출처들이 있으면 그런 출처들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중심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샘플 코드나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샘플 코드라든지 혹은 연관된 맥락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제되고 태블러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레그를 할 때도 왼쪽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조금 더 클린한 데이터로 검색을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죠. 이 신테틱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게 답변도 물론 좋은 모델이 필요하지만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7에서 10빌리언 정도의 모델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쓰실 텐데요. 이것을 일반적인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은 합성 데이터는 그 특성상 굉장히 넓은 다이버시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고객이 한 가지 패턴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시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델은 답변의 다양성 자체가 제한적이거나 심지어는 그냥 넣어준 맥락을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형태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30 빌리언, 예를 들자면 막 구글의 젠마 2라든지 그런 모델이나 혹은 400 빌리언, 예를 들자면 이제 라마 3 3.1의 가장 큰 버전이나 혹은 스노우플레이크 아크틱 같은 그런 모델들 사이에서 예산과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모델만 답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모델을 저희는 다양히 시도해 보면서 최대한 다양한 답변을 끌어내려고 이제 여러 시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휴먼 인 더 루프. 아마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LLM의 생성 결과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사람의 노력을 해도 뭐 5%든 10%든 일부 이제 환각 현상을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현상이 일어난 데이터를 모델이 레그나 혹은 파인 튜닝에 썼다가는 당연히 대답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 결과를 1차적으로 사람이 한번 큐레이션 내지는 필터링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의 결과물을 사람이 이제 쉽게 리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여전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아까 왼쪽에 보셨던 이제 Q&A 페어를 일일이 만드실 때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LLM의 생성해준 페어를 리뷰할 때랑 어느 쪽이 더 효율이 높을지는 이제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컨티뉴얼, 굉장히 재현 가능하고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대답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품의 이제 변경사항 혹은 고객의 패턴의 변화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이슈에 따라서 사실 고객의 패턴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유식한 말로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이것을 일반적인 이제 탐지 기반 모델뿐만 아니라 생성 모델에서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제품의 이제 사용의 증가에 따라서 답변의 뭔가 품질이든 형태든 그 데이터셋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신화할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현 가능한 프로세스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개 큰 모델, 그 다음에 결국 사람이 한 번 리뷰 과정을 거쳐야 된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재현 가능해야 함을 이제 합성 데이터를 구축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됐지만은 또 이제 작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알터레이션을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한 솔루션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였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이제 LLM으로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고 클린한 데이터를 만드는 뭐 가장 쉽고 빠르고 이제 포터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생성 가능한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마 405 빌리언이라든지 아크틱이라든지 뭐 구글 젠마 같은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지원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을 호스팅할 수 있음으로써 이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의 스위트 안에서 굉장히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오픈 AI나 혹은 클라우드를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를 저희가 택한 이유는 아웃 오브 박스 API,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서버리스 API가 있어서 시작이 굉장히 쉽고 빠르면서도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프로덕션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바로 스케일아웃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겸비한 엔드투엔드 스위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굉장히 강력한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 서버리스 API를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인프라를 세팅하고 LLM API를 준비하는 비용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외부의 API에 의존하는 대신에 저희 내부의 이제 VPC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제 보안적인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소위 말하는 소타 모델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콜텍스에서 그런 모델들을 심지어 서버리스 형태로 실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함으로써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프로덕션으로 넘어갈 때 내가 이 모든 걸 세팅을 새로 해야 돼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조금 더 큰 규모로 확장할 때 용이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 시냅틱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제 모든 과정이 재현 가능하고 컨티뉴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노우플레이크 위에서 이걸 컨티뉴얼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엔드투엔드 AI 스위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 내부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정확히는 오늘은 베슬 파이프라인이라는 도구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베슬 파이프라인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재현 가능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에메로스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구성의 이제 그 워크플로우도 드래그 앤 드롭 키보드로 쉽게 만들고 구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UI가 존재하고요. 또 이런 UI들을 실제로 개발하시는 개발자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코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 설정들을 임포트 익스포트하거나 버전 관리를 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둔 뭔가 프롬프트나 워크플로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바로 전 버전으로 돌아간다든지 혹은 이미 만들어둔 좋은 예시를 임포트한다든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batteries include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또 프레임워크만 제공해주고 결국에는 뭔가 인프라나 뭐 GPU 환경이나 그런 런타임을 하나하나 셋업해야 되면은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렇지 않고 그 실행을 위한 인프라나 데이터 연동 혹은 실행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대시보드까지 플랫폼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는 있음 해두고요. 아키텍처를 좀 더 그려보면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 위에 비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콜텍스 AI를 바탕으로 합성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큐레이션을 거쳐서 실제로 잘 스트럭처된 Q&A 데이터를 저희는 서치 엔진의 소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맥락에서 내가 문서의 일부 스니펫 혹은 청크를 가져와도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이 맥락에 맞는 Q&A 라는 그 셋을 가져왔을 때 훨씬 더 답변이 정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하이드라는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었어요. 이제 그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AI 에이전트 엔드포인트 원래는 LLM이라는 엔드포인트 대신에 조금 더 저희가 에이전틱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발표를 계속 듣고 계시다 보면은 에이전트 말은 나오는데 챗봇이랑 차이가 뭐야 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 에이전트가 답변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답변을 스스로 이제 그 검증을 하고 리플렉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리플렉션을 통해서 내가 이 답변에 대해서 뭔가 컨피던스 레벨이 떨어지거나 혹은 조금 더 사람의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을 내부에 있는 이제 API 레이어를 통해서 내부의 메신저라든지 이슈 트래커 혹은 메일링 서비스에 알림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그 조금 더 사람이 할 법한 복잡한 과정들을 마찬가지로 LLM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현하기 위한 에이전틱한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여기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이제 그 신테틱 데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 내용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좀 더 저녁 때 애프터 파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달간 이제 이런 스노우플레이크 기반으로 신테틱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걸로 이제 에이전틱한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NPS, 네 프로모터 스코어의 되게 좋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프로모터 스코어란 보통 이제 웹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이제 한 사람 대비 안 한 사람의 비율이 한 뭐 4대 1에서 5대 1 정도 되었을 때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원래도 저희가 그 수치가 낮진 않았지만은 중간중간 이제 그 낮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이제 프로모터의 비율 자체가 20% 가까이 향상되었다는 그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MTTR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객이 극단적으로는 모바일에서는 5초만 대답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한다고 해요. 뭐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기존에는 뭐 길게는 뭐 수십 분, 많게는 수시간 단위로 걸리던 응답을 뭔가 뭐 10분 내외 혹은 수분 단위로 압축을 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체류하는 시간, 저희는 이제 서비스 엔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비율 또한 굉장히 이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결국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목표는
그 내부의 그 서포트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팀 내부의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였는데요. 그래서 왼쪽 아래 보듯이 한 달의 이제 기간 안에 거의 100시간이 넘어가는 이제 엔지니어링 타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이제 금전적이라든지 혹은 뭐 제품 차원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일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데모를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데모는 생략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QR 코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예, QR 코드 촬영을 하시면은 저희 팀과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이제 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기업 내에서 MLOps나 LLMOps를 어떻게 도입을 하실지 혹은 이제 오늘 이제 드린 바와 같이 AI 에이전트라든지 프라이빗 LLM을 어떻게 구축하시고 싶으신지 혹은 뭐 내부에서 학습을 위한 GPU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이런 상황에서 저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